뉴욕시 기업들의 채용 공고 시 연봉 공개 의무화인 이른바 연봉 공개 조례 시행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시행 시점은 5월 15일인데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례 발효 날짜를 1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나타샤 윌리엄스, 저스틴 브레넌 시의원 등은 지난 15일 채용 공고 시 연봉 공개 의무화 조례 수정안을 다시 공개하며 1차 수정안은 지난달 발표됐지만 이번엔 지난 5일 공청회로 수렴한 의견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범위를 공개하는 시점은 기존 5월 15일에서 11월 1일로 미뤄지며 4인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1차 수정안에선 1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었지만 시의원들의 반발이 커 적용 대상을 되돌리고 원격 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 시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어긴 기업들엔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필머피 주지사 서명에 따라 시행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등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4일부터 공식 시행돼 고객과 상인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법은 식료품점과 식당 등 일반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매장 면적이 2,5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슈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제공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그간 거의 모든 종류의 소매점에서 비닐봉지를 더 이상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의 가방을 가져오거나 매장 계산대에서 1달러에서 2달러를 주고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 구입 등이 필요해졌습니다. 다만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 견과류, 채소, 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외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이르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용도,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됩니다. 종이봉투의 경우 슈퍼마켓에 한해 제공이 금지될 것으로 보여지며 뉴욕 등처럼 슈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유료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 수저, 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지만 연수입이 50만 달러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1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 등에서는 스티로폼 외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일회용 제품 금지법을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구두 경고를 받지만 2회째는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주검찰청이 긴급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 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료까지 올리는 집주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18일 정부가 지원하는 ERAP를 통해 임대료를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는 지난주 통과된 2,200억 달러의 주 예산안에 8억 달러의 관련 지원금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세입자가 ERAP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지원 예산 1억 2,5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ERAP를 통해 임대지원금을 받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면 이는 이중수익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고 집주인들은 ERAP 지불로 충당되는 모든 임대료 연체에 대한 연체료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항공기와 열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한 남용이라며 현재 적용된 모든 지침 내용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연방지법의 캐서린 킴벌 미젤 판사는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상대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기관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미젤 판사는 판결문에서 CDC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침을 연장해왔으며
법원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CDC가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연장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CDC는 아직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오늘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다음 달 3일까지 15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This is obviously a disappointing decision. The CDC continues recommending wearing a mask in public transit. As you know, this just came out this afternoon. So right now,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ho would be implementing, and the CDC are reviewing the decision. And of course, the Department of Justice would make any determinations about litigation. 반면 그동안 꾸준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온 미국 항공사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법무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14개월 넘게 이어져온 CDC의 지침이 더 이상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각 주별로 대부분 실내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가운데 유독 대중교통에만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더 높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새벽 한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파티에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2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은 어제 새벽 하우스 파티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입니다. He got a gun! No, y'all, he got a gun! No, we gotta go! 총격 소리가 들리자 그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이윽고 세 발의 총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총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There was a party here this evening at an Arab bed and breakfast behind us here. There were in excess of probably 200 people that were in the building. Gunshots rang out inside the building and outside the building. 사망한 2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으며 부상자 중 2명은 총상이 아닌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Other than the two deceased, most of the people were in stable condition. And besides the gunshot victims, we have people, I believe there were two that had broken legs from jumping out of windows. They sustained injuries from that. 사건이 일어난 하우스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린 장소로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50발 이상의 총알이 발사됐으며 집 밖에서도 여러 발이 더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집 밖에서도 계속해서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보고 현장 주변을 8곳으로 나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또 권총 외에도 소총이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용의자가 여러 명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퀸스 포레스트 힐의 공원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58번이나 칼에 찔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BC 뉴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51세의 오솔리아 갈씨로 밝혀졌으며 이날 오전 8시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이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포레스트 파크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 모퉁이에 놓여있던 더플백에서 피가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 안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신은 목과 몸통, 팔, 손 등에 무려 58번 찔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길에 떨어져 있었던 핏자국을 거꾸로 뒤쫓아가 현장에서 멀지 않은 여성의 주택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혈흔을 발견했는데 숨진 오솔리아 가레의 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 집에 숨진 여성과 남편, 그리고 각각 17살, 13살 두 아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큰아들은 사건 발생 당시 타주에 여행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세 아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풀려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갈 씨는 밤에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고 밤 11시경 같이 돌아온 한 남성이 갈의 집의 지하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 더플백에 넣어 끌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위층에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인은 갈 씨의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다음은 온 가족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강제 진입의 흔적이 없어 범인과 갈 씨가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이번 사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인 존 블랭크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우리는 뒷마당에 있었는데 그녀는 개와 함께 밖에 있었고 평상시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들 가족이 약 10년 동안 이곳에 살았던 조용한 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